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부를 시작해보기 전에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2부, 1부에 이어서 2부도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9시 전까지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톡방 내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매수와 매도 신호 같이 주고 계시거든요. 3월에만 우리 레오 전문가님께서 200%가 넘는 수익률을 톡방에 계신 분들께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4월에도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들 많다고 하니까요. 같이 좀 수익률 챙겨가시면서 수익률 인증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링크를 타고 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하죠. 네,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종목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화면을 보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주 움직였죠, 오늘. 네, 쌍용차 인수 타진 소식에 또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종가상하 하나 둘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방울 거의 다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쌍방울, 비비안, 광림, 나노스 모두 다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네, 역시나 이 쌍용차 인수 관련 소식해서 또 오늘 급등세 나타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종목들? 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항공 때가 생각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쌍방울이 작년 6월 달 정도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급등이 그렇죠? 나왔던 부분도 있었는데 네. 이 쌍방울이란 그룹은 참 어떻게 보면 MMA를 하고 싶다? 그렇게 그렇겠네요.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쌍용차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핫했던 주인공이 바로 에디슨 EV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끝없는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세미시스코 때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사명 바꾸고 그때도 또 계속 연상을 갔던 종목인데 네. 그런 쌍용차를 인수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도 또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노란톡방에서 안 들어갔어요. 왜 쳐다도 안 봤어요. 얘기도 네. 안 했고. 왜냐하면 급등 나오는 종목에 따라가서 수익 나면 좋죠. 근데 잘못된 습관을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주식 투자를 오래 할 때 되게 안 좋아요. 급등 나오네, 사야지. 약간 이런 부분 나쁜 습관이 들까봐 저는 좀 노란톡방에선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살짜리도 줬어요. 거의 상한가까지 맞아요. 가는 모습도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신 분들은 뭐 다음 주까지도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왜냐하면 쌍방울이랑 강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점상으로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가는 모습이 네. 나왔어요. 왜냐면 이 쌍방울이랑 그룹이 MMA 이슈가 나오면 거의 못해도 2연상까지 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리고 쌍용차다. 쌍방울이 쌍용차를 인수한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성이라서 그러네요.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네. 네, 쌍방울 자동차. 약간 이 쌍방울이 돈이 그렇게 있나 그러게요. 싶은 정도고 비비안이나 광림이나 뭐 쌍방울 다 들어보셨겠지만
별로 그렇게 자금력이 큰 회사들은 아닙니다. 음. 이런 부분이 과연 쌍용차를 가져갈 수 있을까? 네. 저희 의문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만 하고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때는 이제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수건 돌리기 어릴 때 게임 해보셨죠? 그렇죠. 수건을 돌립니다. 이 수건을 돌리는데 자기 차례에 안 오면 땡큐인데 걸리면 어떻게 되죠? 뛰어야죠. 뛰어야 되죠. 네, 그럴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그래가지고 음. 눈치 게임이고 약간 그런 눈치 부분이니까 게임. 네. 적당히 드시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음. 비비안 같은 경우는 월요일도 거의 큰 상승률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래요? 있지만 네.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또 신규 매수를 노리지 말자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전 노란톡방 분들한테는 이런 종목 말고더라도 수익 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종목 사놓고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하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쌍방울 그룹주 오늘 또 쌍용차 인수 타진 소식에 굉장히 또 급등세를 하루 종일 또 나타냈었는데 다음 주에도 또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클래스 종목이었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수 앱지스 올라와 있네요. 알츠하이머 신약 독점적 실시권 확보 소식에 또 급등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종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수 앱지스 21.93% 상승을 하면서 8,23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전 거래 대비 1,480원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 8,000원 선에 위로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네, 이수 앱지스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는 되게 좋게 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스푸트니크 이 백신 관련해가지고 급등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주가는 큰 하락세가 나왔죠. 테마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 그 다음에 뭐냐? 이 테마가 꺼지면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행보 구간이 있으면 매력적인 부분이긴 해요. 뭐냐면 이렇게 급등락이 나왔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어떻게든 반등은 한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도 딱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딱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계속 하락이 나왔죠. 그러네요. 하락 그리고 하락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좀 행보를 했어요. 이 구간까지는 네, 그래요? 노란색 표시까지.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공략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0,000원 이하와는 좀 매력적인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10,000원대 부분까지는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자. 왜냐하면 매물대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물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이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이 오늘 팔았다, 수익 실현했다. 근데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매물대 있는 부분에서 매도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부분이 10,000원대 가격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좀 차트상 여유가 되면 단기적으로 접근은 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보유자분들은 오늘 같이 상승 나올 때 약간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약간 조정 나오고 화요일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입니다. 조정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조정은 마이너스 한 3%? 거의 5%를 넘기면 안 돼요. 네.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은 그 조정이 아니라 그냥 하락이에요.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약간 3%대까지 이 정도까지만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화요일 정도면 공략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이수 앱지스까지 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TJ 미디어 올라와 있네요. 거리두기 마지막 조정 가능성에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종가상을 살펴보시죠. 네, TJ 미디어 6.21% 상승을 했습니다. 9,400원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리오프닝도 관련 주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얘기해 드렸는데 그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제일 가볍습니다. 가볍다는 말은 시총이 네. 제일 적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드디어 10,000원을 갔네요. 그러게요. 10,000원 눈앞에 이 종목 두고. 같은 경우는 저도 너무 가볍고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공략을 안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급등락이 워낙 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좀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초보자분들한테 권하기 싫다. 왜냐면 변동성이 크면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되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종목보다는 좀 차분한 종목으로 대응하는 게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야? 멀미약 먹을 거니까 아. 변동성 큰 종목도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요즘은 또 가끔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음. 나가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나쁜 습관 들일까봐 좀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이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TJ 미디어. 네, TJ 노래방도 미디어 같은 관련주죠? 네, 드디어 오늘 10,000원 찍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이러면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어. 10,000원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TJ 미디어가 좀 되게 웃긴 게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노래방 치시면은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래방을 못 가니까 네. 유튜브로 그 가사 따라 부르기. 혼자 근데 틀어놓고 하시는 이게 또 대박이 난 게 뭐냐면 네. 이제 K-팝 열풍이 됐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되게 많이 구독을 많이 합니다. 진짜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차 노래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나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TJ 미디어를 놓쳤다 하시는 네. 분들은 어떤 거 사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또 다른 게 뭐 있나요? 이거는 주식이랑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그냥 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네. 노래방이 급매물로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진짜요? 네, 버티다 못해가지고 많이 노래방 나왔군요. 하시는 분들이 매물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권리금 없이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노래방을 사시는 게 낫다. 그러면 노래방 관련주가 아니고 노래방을 사라. 네, 원래 주가는 약간 선방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선방형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만약 노래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는 노래방을 사도 나중에 이제 코로나 풀리면은 이제 그러네요. 수익이 나지도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진짜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입니다. 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볼까요? 그러면 네. TJ 미디어 노래방 관련주로 또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거리두기가 이제 끝이 나면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TJ 미디어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토니모리 올라와 있네요. 앞서서 코스맥스 저희가 화장품주 또 봤었는데 토니모리 오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대감에도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16.16% 상승을 했네요. 전거래도에 800원가량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5,75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코스맥스는 아까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토니모리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재무제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토니모리. 로드샵 브랜드 중에 하나죠, 토니모리. 네, 맞습니다. 로드샵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적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실적이 안 좋아요. 다 빨간 나라예요. 그래요? 네, 마이너스인데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부분도 나오고 약간 뭐랄까 이런 로드샵 메이커들은 약간 유행을 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꾸준하게 잘 되는 데는 올리브영. 음, 이 저는 꾸준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건 네. 지속적으로 매장도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맞아요.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다고 이번에 이제 리오프닝 되고 뭐 하면 더 좋아질까? 그것도 저는 약간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탄은 쳤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 화장품주들이 어느 정도 평탄은 쳤는데 그 중에서 토니모리는 약간 그런 게 없었다. 이 적자가 지속된다면 이제 관리 종목까지도 지정될 우려도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주가가 엄청 빠졌습니다. 2015년도에는 5만 원까지 갔던 부분도 있어요. 와, 이때야 뭐 그렇군요. 중국 그쵸? 이런 열풍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워낙 큰 상승세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10분의 1 토막까지 왔어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로서는 비추입니다. 그러네요. 네, 비추이고 아까 차라리 근데 이 종목보다는 차라리 코스맥스를 길게 보면서 큰 수익을 벌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잡주라고 하잖아요. 네. 잡주입니다. 시총도 1,000억, 1,200억 정도인데 크지 않군요. 잡주입니다. 약간 잡주인데 이런 종목에 비중 크게 실어서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코스맥스 같은 거 비중 들어가셔서 5%라도 더 확실하게 먹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만약에 이 종목 대응하실 거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조정 오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한 5,500원 정도 조정이 온다면 그때 단기적으로는 들어갈 볼만 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목표가는 7,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짧게 5,000원 정도 보시는 게 제일 낫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토니모리까지 또 전략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토니모리 오늘은 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지만 앞서 살펴본 코스맥스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특징들 또 올라와 있을까요? 데브 시스터즈 올라와 있네요. 네, 마진율 개선 전망과 신작 모멘텀 등에 오늘 또 좋은 흐름 나타냈다고 합니다. 종가상을 살펴보시죠.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7.02% 상승을 했고요. 67,1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데브 시스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쿠키런이라고. 쿠키런이 데브 맞죠?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이 회사도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쿠키런 하나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이게 게임주의 약간 어떻게 보면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게임 하나 잘 터지면은 몇 년째 그러네요. 한다. 근데 이제 이런 회사에서 또 다른 신작을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신작도 만약 터진다. 그러면 또 몇 년 동안은 또 잘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네. 게임 같은 거는 출시 기대감이 되게 좋아요. 출시 기대감 때 수익을 보고 만약에 잘 나왔다 나오면 하면 또 오르는군요. 또 올라요. 대표적인 게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오딘이 오딘이요? 나오기 네. 전에도 약간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쵸. 오딘 나오고 나서 더 맞아요. 인기가 많으니까 주가는 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게임이 나오는 게 재료 소멸이 아니라 게임이 제대로 나온다. 왜냐? 그리고 결과값이 빨리빨리 나와요. 왠지 아시죠? 바로 이게 점유율이나 이런 게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구글 스토어나 뭐 그쵸? 애플 스토어에서 뭐 1위, 그쵸, 2위, 맞아요. 매출액 1위다, 2위다 이게 바로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게임 출시 후 꼭 다운받아야 돼요. 데브 시스터를 들고 있다. 그럼 뭐 신작이 나왔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바로 다운을 받아보고 네. 재미없으면 바로 지우고 주식도 팔아야 됩니다. 그걸 누구보다 빨리 할 수 있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네. 데브 시스터 같은 경우는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이 다 똑같아요. 보이시나요? 오, 바닥권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어요. 그러네요. 약간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주가도 상승이 나왔지만 약간 오늘 주가는 하락이 됐잖아요. 오늘 같은 금요일장에서. 근데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바닥권 종목 중에 끼 있는 종목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략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되게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줬어요. 지금 네, 보이시죠? 네. 네, 여기까지도 지금 한번 나와주는 모습이었지만 그 추세를 살리지 못하고 하락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이후로 게임주가 별로였다. 이번 연도 1월달, 2월달, 3월달 게임주 별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임주가 어느 정도 바닥권 형성 후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이 되게 재밌는 게 작년에 생각보다 되게 빨리 시작했어요. 상승을. 작년 초반에 상승세가 나오고 어느 정도 네. 조정이 나오고 이때 이유는 NFT 메타버스로 올랐던 부분인데 이 데브 시스터즈가 오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게임즈의 시작이지 않을까. 작년도 초에 얘가 오르고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게임주들이 전체적인 상승 장세가 나왔거든요. 이때.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데브 시스터즈가 게임주의 신호탄을 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 이 종목은 집중 공략할 예정입니다. 저도 종목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네. 가장 눈여겨보는 게 사지 말아야 할 종목이냐 아니면 사야 될 종목이냐 이 두 종목 갖고 종목 클래스 종목을 네. 선별을 하는데 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종목할 가격은 다음 주 시초가 갭이 안 뜬다면 딱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67,000원 이 가격대도 되게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손절가는 약간 5만 원, 이 전저점 라인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목표가는 8만 원에서 9만 원, 이 정도, 9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고 다음 주 공략할 예정입니다. 네. 네, 데브 시스터즈 살펴봐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하는데 또 다음 주에도 공략을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종목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전문가님이 도움을 받아서 톡방 내에서 또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YM 올라와 있습니다. 곡물값 상승 수혜주로 또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상은 살펴보겠습니다. 10.37%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나왔고요. 전거래 대비 210원 오르면서 2,23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TIM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런 신조어가 생겼어요. 어떤 농슬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농슬라. 농슬라요? 대동이랑 이 그렇죠. TYM이 잘 가가지고 어, 붙은 별명인데 네. 이 모모슬라라고 붙는 게 약간 그 음. 상승세가 꾸준히 우상향이 나올 때 붙어주는 그렇군요. 건데 네. 약간 시장에서 이 TIM이랑 대동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왜냐하면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엄청 올랐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는 곡물을 많이 심을 거고 음. 빨리 수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곡물 가격이 안 좋으면 땅을 차라리 놀리는 게 낫지. 거기다 씨앗 뿌리고 뭐 하는 그쵸. 것보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아. 근데 이 TYM이나 대동 같은 경우에는 네. 관련 기계를 만들어요. 어. 트랙터 같은 거. 아, 네,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수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TIM 같은 경우에 국내 2위 업체입니다. 네. 1위가 대동이고요. 대동 차트를 먼저 보실게요. 대동이 좀 많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먼저 최근에, 갔습니다. 네. 대동은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큰 상승세가 나왔어요. 이렇게 가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1위가 치고 올라갔어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2등을 보겠죠. 그렇죠. 이군 상분이 따라가겠구나. 네,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TYM이 다시 후발주자로 가고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되게 잘 나와요. 매출액도 좋고 매출액이 거의 1조가 넘고 오. 영업이익이 750억 정도인데 와, 네. 시총이 지금 3천억이에요. 어,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이지 그러네요. 않나요? 네. 그리고 요즘에 갑자기 분 농기계 관련 그리고 곡물가는 지속적으로 이번 연도 오를 거다라는 게 시장의 관측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곡물가 계속 오를 것 같나요? 오르지 않을까요? 네, 곡물가 올라가지고 솔직히 지금 피해 보는 거는 약간 그 제품 파는 애들이 되게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소비자한테 판가를 인상을 못했다. 아.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농심이나 다른 부분이나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군요. 그 전까지는 약간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원래 가격을 올리면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이 기업들은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기름 살라고 기름 넣으려고 할 때는 네. 빨리빨리 올라가는데 만약 떨어질 때는 되게 천천히 맞아요. 떨어진다. 찔끔찔끔. 맞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기가 되게 적기다. 그래서 이 TYM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곡물이나 이런 걸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기업, 식료품주들이 약간 그 2분기 때에는 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한 5월, 6월 달 정도는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식료품주는. 네. 약간 원래 4월 달에 준비하자고 했는데 5월, 6월 달 얘기 나와가지고 저도 네. 생각날 때 말씀을 드려야 그쵸. 이제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식료품 관련 주주도 5월, 6월에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또 같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시장 흐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 우리기술투자 올라와 있네요. 두나무 지분 매각 추진 소식에 또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2.14%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9,55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 우리 톡방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네, 나왔던 맞습니다. 종목이죠. 이 종목은 2월 달에 들어갔던 종목인데 네. 오늘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금요일만 되면 수익이 돼요. 오. 이상하게 금요일만 되면 종목들이 오르더라고요. 무슨 이슈를 갖다 붙여든 오르더라고요. 이게 왜냐 하이브도 약간 그랬고 이 우리기술 투자도 약간 그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우리기술 투자는 저는 좀 지속적으로 봤던 게 비트코인이 좀 6천만 원까지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던 것도 있고 두나무 지분 매각 이슈로 오늘은 올랐어요. 그래서 10,00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거기서 이제 시세가 깨지는 모습이 나와서 9,900원에 정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가 왜 두나무랑 연관이 됐냐? 네. 2015년에 두나무 주식을 56억 원 매입을 했어요. 와, 네. 이게 약 7% 정도인데 7%? 지금 가격으로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많이 올랐나요? 1.5조예요. 1.5조요? 네, 56억을 넣고 1.5조가 됐습니다. 얼마나 오른 거예요, 이게? 두나무가 대박이네요. 아니라 거의 돈나무죠. 그러네요. 네. 거의 이렇게까지 돼가지고 우리기술 투자가 어떻게 보면 이 창투사 관련주 중에 거의 탑이에요. 그렇겠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이 그러니까. 두나무가
어떻게 보면 역대 수익을 찍지 않았을까. 거의 상장사들을 제외하고서는 두나무가 제일 많은 실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인데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우리 기술투자.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멘트가 있어요. 여기서 왜 네. 올랐냐면 네. 이 지분을 팔아서 이 회사가 뭐 꿀꺽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겠다. 오. 이 멘트 때문에 오늘 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도 할 거고 와, 네. 주주 배당도 할 거다. 되게 좋잖아요. 주주 그러네요. 배당한다는 거 네. 하니까 뭐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한다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으로 음. 시장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팔면 악재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기술 투자가 우리나라 코인 그 거래소 시장에 80% 정도를 갖고 있어요. 80%. 예. 코인을 하는 사람 중에 이 업비트라는 걸 안 깔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두나무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보면 상장 이슈까지도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로는 호재인데 장기로는 악재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톡방에서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면서 마무리 졌고 네. 너무 좋았죠. 금요일 날 이렇게 수익 나가지고. 그러네요. 이- 마무리를 또 잘 빨강님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이거 수익 나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먹는다고. 아, 이제 진짜요? 이번 주 되게 우울했는데 이제 어. 기분 좋아졌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 또 약세였는데 이렇게 빨간불을 켰으니 네.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네. 우리 기술 네. 투자 같은 경우에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차트 좀 봐주시죠. 네. 이때 저희가 한번 수익을 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났던 부분인데 왜 이 종목은 10,000원짜리가 되게 고비예요. 항상. 그래서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되게 유심히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별로다. 이 종목은 8,000원대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8,000원에서 8,500원 사이 이때가 매수 적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왜냐하면 10,000원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10,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잘 가요. 한 번은 찔러주더라고요. 무슨 이슈가 됐던. 왜냐면 거의 10,000원대 가격이 비트코인이 거의 6천만 원? 6천만 한 비트코인당 6천만 원 선인데 그때마다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인데 비트코인 저는 꾸준하게 상승은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8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4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6천만 원 다 되는 부분인데 네. 비트코인도 이제 꾸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 수혜는 우리 기술 투자가 받을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적 또한 되게 좋아요. 작년 보시면 네. 주가가 이제 두나무로 인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또한 많이 올랐죠. 네. 지금 보시면 그러네요. 시총도 거의 7천억대입니다. 오, 네. 창투사에서 이렇게 높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잘 키운 두나무가 이 회사를 일으켰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미 톡방에서는 신호가 나가서 수익까지 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우리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3월에만 200%가 넘는 수익률을 우리 톡방에 계신 분들께 안겨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종목에 대해서 신호 같이 주고 계시거든요. 저 역시도 같이 들어가서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장부터 또 종목에 대해서 신호 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좀 한번 확인하시고 수익률 같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클래스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해 보시죠.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톡방에 올라온 종목에 대한 상담들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또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제가 또 톡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톡방에 올라왔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이 올려줬던 종목인데요. 중앙에너지 서비스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4만, 네. 중앙에너지 서비스가 아니라 중앙에너비스입니다. 네, 매수가 46,058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20% 갖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네, 2.71% 상승을 했고요. 오늘 34,0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고민이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손실이 있으신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아, 네. 제가 지속적으로 톡방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물려도 되는 종목이 있고 물리면 안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물리면 안 되는 종목 중 섹터 하나가 에너지 관련 중이에요. 왜냐면 너무 급등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밤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는 밤이겠지만 미국은 낮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투자는 괜찮지만 이렇게 하루를 넘기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문의 주신 게 되게 고가권에서 문의를 네. 주셨어요. 근데 오늘 좀 이슈가 나오면서 GSE가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를 쳐들어갔다. 그러면서 뭐 석유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피해를 갔다라는 게 이슈인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상승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테마성이 짙고 이 가격대가 저는 사태가 더 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더 오르려면 어떤 거냐?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네. 폭탄 테러라고 해야 되나? 약간 러시아 이 정유 공장이나 가스 공장을 테러를 한다면 약간 이런 부분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지수도 많이 빠지겠죠. 네, 그렇겠네요. 이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적당한 상승세가 나오면 정리를 하시는 게 괜찮다. 그 가격대는 4만 원까지 보시 마시고 3만 네. 9천 원 정도에는 그냥 깔끔하게 털어내자. 왜냐면 지금 밑으로 열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하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2만 원대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나마 오늘 주요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온 부분이 있고, 네. 왜냐면 실적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좋아요. 음, 만약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앙에너비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 거다?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지금도 매출 영업이익이 버는 금액이 되게 적습니다. 근데 나오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시가총액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3만 9천 원까지만 보시는 게 괜찮다. 손절가는 저는 솔직히 정리하는 게 제일 낫다는 생각인데 네. 손절은 3만 원 부분까지만 네.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중앙 에너비스 3만 원 라인 손절가로 정해 주셨습니다. 일단 참고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올라와 있네요.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또 하나죠. 매수가 28,826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27%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네, 3.31% 상승을 했네요. 1,000원가량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31,2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종목은 네, 일단은 수익권이시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님? 네, 잘 들어가셨다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이 종목이랑 아까 방금 설명해 드린 종목이랑 되게 차이가 있어요. 이 종목은 어쩔 때 더 오를까요? 어떨 때? 네. 어떨 때 오른? 유가가 떨어지면 더 그쵸? 오릅니다. 네네네. 지금 유가가 되게 거의 최고가라고 볼 수 그쵸. 있어요. 거의 네. 뭐 14년 만에 최고가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유가는 어떻게 보면 떨어질 일밖에 없다. 그럼 대한항공은 오를 일밖에 없다. 오를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네.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평단도 되게 잘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근데 비중이 27%다. 이거는 조금 많다고는 느끼긴 느껴요. 그래서 목표가를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단하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았다. 이 회사에서 제일 안 좋은 건 대표밖에 없구나. 땅콩향밖에 없구나. 약간 오너 리스크밖에 맞아요. 없구나라는 네. 게 저희 생각인데 직원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승객 자리를 다 떼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화물을 싣고 맞아요. 화물을 왔다 했죠. 갔다 했어요. 네. 그러면서 만든 실적입니다. 이게 다 직원들의 노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 오너 리스크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은 대단하다. 왜냐? 우리나라 1등 항공사니까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의 생각이고, 지금 가격은 되게 잘 들어갔고, 네. 이거는 아시아나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그쵸. 저는 이게 합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해외 항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견제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견제가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배 아프다. 니네 이러다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되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는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돈을 지불하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주식을 사면 되죠. 그렇군요. 네. 네, 비행기 값이 아깝다 하시는 음. 분들은 지금 3만 원대 가격은 참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장기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이 회사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은 이 회사 다른 코로나가 와더라도 이 회사는 다시 매출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로 이슈로 큰 하락이 나왔는데 반등은 제일 좋게 나왔어요. 대기업 중에 네, 이런 맞아요. 회사가 거의 없다. 그리고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때문에 득을 봤지만 이 회사는 득을 못 봤는데 그걸 득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매출액 보시면 진짜 폭발적으로 했어요. 네. 코로나 이후로 죽어가고 있는 부분을. 참 대단한 회사이고 1차 목표가는 7% 정도는 32,000원 정도. 네. 32,000원 정도야. 한번 털자. 네. 27%니까 7% 정도는 32,000원에 약간의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네. 게 저 생각이고 그다음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5,000원 정도 네. 부분에서 하고 이때 10% 정도만 팔고 나머지 10%는 진짜 한번 길게 한번 가져가 보세요. 지금 단가 되게 좋습니다. 28,000원이 단가는. 그래서 좀 진짜 한번 진득하게 뭐 내년까지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네,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한 대한항공 관련해서 또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1차는 32,000원에서 7% 비중 좀 줄여주시고 2차에서는 35,000원에서 10% 정도 또 비중을 줄여주시고 나머지 10%는 좀 길게 가져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 코이즈 나와 있네요. 매수가 8,9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7% 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네, 2.60% 하락을 했고요. 3,93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도 조금 고민이 있으시겠네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코이즈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 종목 갖고 계신 분 되게 마음 아프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이 종목 갖고 계신 분이 제가 에디슨 거래 정지 한 날 물어봤어요. 노란톡방에. 네. 혹시 에디슨 EV 갖고 계신 분 있냐고. 이분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 너무 어떡해. 그게 정지되기 전날 되게 변동성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네. 혹시나 이거를 제가 언급하면은 누가 사지 않을까 언급도 안 했던 종목이에요. 일부러. 왜냐 그냥 저도 쳐다는 봤죠. 네. 어차피 그 변동성 안에서 배울 건 배우자라는 생각인데 너무 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를 회원들한테 알려줄까 했는데 이러다 누가 사면은 안 된다 해서 네. 언급조차 안 했던 걸 갖고 있던 분이 코이즈라는 종목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이 코이즈 보시면은 이때 보시면은 상승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아까 인맥주예요. 이재명 인맥주인데 큰 상승세가 나오고 하락세가 나왔어요. 요즘에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이 테마주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 부각이 돼요. 사람들이 코이즈라는 종목이 아무도 몰랐다가 이 회사 한번 볼까 하다가 알고 봤더니 실적도 잘 나와. 근데 상승세 나왔어요. 근데 이런 상승 때문에 하락세가 더 컸어. 그러면 나중에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저가 매수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한국선제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인맥주 관련주였습니다. 네. 홍준표 인맥주 관련주인데 이렇게 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이때 바로 또 하락을 했군요. 네. 이때 바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홍준표가 그 국민의힘에서 될 줄 알았어요. 대통령 후보가 될 줄 알았어요. 네. 거의 누구나 다 그랬 거라고 저는 거의 생각을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네.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네. 반등세가 어느 정도 조금 나왔습니다. 나왔나요? 네. 왜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뭘까요? 아까 실적이 말씀하셨던? 좋았어요.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한국선제라는 종목이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 비주류였어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게 비주류입니다. 잘 안 갔어요. 보시면 네. 몇 년 동안. 근데 우연찮게 홍준표 관련주로 인해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알고 봤더니 이 회사 실적도 괜찮네, 하는 것도 괜찮네, 선제예산에 조선업종 요즘에 호재니까 이 종목도 가겠네. 다시 부각받으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다.
하지만 이 코이즈를 설명하다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왔는데 이 코이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하향 산업이에요. LCD 관련 백라이트나 이런 부분인데 요즘 LCD 별로 인기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OLED나 이런 쪽이 더 그렇죠. 각광받고 더 고부가치 사업인데 LCD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회사가 실적이 좋을 게 없다. 테마성으로 오르고 하락만 남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군요. 다시 한번 테마를 불어야 돼요. 네. 테마가 불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서울시장에 나간다. 약간 이런다는 뉘앙스가 나온다면 다시 네. 한번 상승세가 나오겠지만 그런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난다는 거는 저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종목은 솔직히 저도 인맥주 되게 좋아하고 해요. 근데 이거는 다 말씀해 드려요. 우리는 재밌게 할 거다. 그리고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인맥주를 대응을 해야 되냐면 비중을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돼요. 네, 거의 5% 정도 이하에서 들어가면서 먹고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언제냐면 인맥주는 남들이 생각 못했을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이제 3년 뒤에 사야 될 종목은 뭐가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안랩이 있습니다. 안내. 네. 네. 3년 뒤에 사야 될 종목은 이제 안랩이라고 어.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약간 네. 남들 다 시장에서 뉴스 나올 때 들어가지 말고 인맥주 같은 경우는 장투를 하는 거예요. 1년 전에 들어가서 장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수익이 날 수가 있고 은행 이자보다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 대선 때 아니면은 이제 조만간 있을 이벤트가 있죠. 6월 달에. 지역 선거가 네, 있습니다. 지역선거. 그 네. 전에 한 번 더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코이즈 같은 경우는 약간 다시 한번 테마가 불면 오르겠지만 그런 건 별로 좋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테마가 다시 한번 불어서 서울시장이 나간다고 하면 약간 6,000원 부분까지는 상승세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이 자리 왔을 때는 그냥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시는 게 낫다. 진입가까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코이즈 살펴봐 주셨습니다. 조금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좀 잘 대응을 좀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신풍제약 우선주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11만 7천 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27% 담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5.70% 하락을 했고요. 74,400원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이 종목도 고민이 있으시겠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정관님? 이 종목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 섹터도 네. 밀리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치료제는 돈을 못 벌었어요. 왜냐하면 인상 단계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죠. 네. 근데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는 비슷한 상승세가 나왔지만 돈이라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지금 요즘에 뉴스 나고 있는 SD 바이오 생명공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이쪽에서 돈 번 걸로 인해서 MMA 같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다른 진단 키트주 말고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임상 성공이 한다라고 하면 상한가 뭐 한두 번은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끝이 아닐까, 제로 소멸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이 종목도 그냥 이 종목 비중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진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러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5만 원까지도 하락 여력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가격대에서 약간의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 장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비중의 절반은 지금 가격대에서 덜어내고 다른 네. 종목으로 수익을 내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네. 이 종목도 만약에 나머지 비중 갖고 있는 종목 비중이 진입가까지 온다면 그때는 그냥 덜어내시는 게 낫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신풍제약 우선주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실시간으로 또 올려주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KCC 글라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64,293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17.8% 갖고 계시네요. 오늘 마무리 상황 보겠습니다. 네, 오늘 1.26% 하락을 했고요. 62,6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KCC 글라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글라스 업체죠. 네. 이게 뭐냐면 KCC 글라스가 뭐냐면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샤시 그쵸. 들어가는 유리나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여기가 네. 특수 사업도 되게 많이 합니다. 보시면은 네. 건축용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용으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제일 핫하죠. 전기차로 그쵸. 바뀌어도 유리는 다 들어가요. 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KCC 글라스가 방탄 유리도 만드는데 이번에 용산으로 그쵸. 옮기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그런 부분에 약간 방탄 유리 교체도 하지 않을까. 음. 약간 그렇게 보면 수혜주인데 워낙 네. 대형주라서 약간 그런 부분의 매력도는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이번 연도 가장 핫하던 게 건설이라고 했잖아요. 네. 건설 대형주들은 약간의 반등세는 나왔어요. 이건 되게 천천히 갈 거예요. 근데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1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건자재 대형주 중에 이 KCC 글라스 같은 경우는 저도 대형주 못지않게 상승세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 차트랑 되게 비슷해요. 어느 정도 상승세 나오고 약간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게 가격대가 64,000원. 딱 이때 사셨네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잘 사셨어요. 예, 전고점 돌파하고 근데 시세가 잘 못 나오고 있다. 너무 근데 우려는 마시고 이때까지 떨어지면 더 사세요. 그냥. 음. 예, 30%까지 잠깐 맞췄다가 반등 나올 때 물타기 한 비중은 덜어내시는 게 낫다라는 게 생각이고 이번 연도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건설주가 진짜 호황이 안 와요. 안 오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건설, 금융. 근데 이번 연도에 두 개가 맞물려서 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건설주 이번 연도까지도 지속적으로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KCC 글라스도 지속적인 호재가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때까지 떨어져서 물타기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 가격대에서 비중을 덜어내시고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시면 네. 75,000원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세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길게 보신다 하시면 8만 원 이상까지도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KCC 글라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계속 말했다시피 3월에만 저희 200%가 넘는 수익률을 내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종목에 대한 신호가 톡방 내에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좀 같이 들어오셔서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나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좀 수익률 챙겨가시고요. 수익 인증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처럼 실시간 상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추진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0분 후에 3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